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오늘도 택시 다양한 이야기들 해보죠. 날이 후덥지근합니다. 습하고 그렇다고 에어컨 빠방하게 켜고 있으면 또 감기 걸릴 것 같고 손님들도 참 천차만별이네요. 어떤 분은 춥다, 어떤 분은 덥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들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서로 얘기해 볼 것들은 또 얘기해 보죠. 자, 어느 분 댓글은 회사 택시 안 되는데 개인 택시는 살아남을 것 같나요? 이런 이제 회사 택시가 좀 줄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하시는 게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의 다른 부분이 있죠. 개인 택시는 매출이 줄어도 그냥 버텨요.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뭐 월 수입에서 뭐 몇십만 원 좀 줄었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사 택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사님들은 사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빵꾸 나면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회사 택시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월급이야 뭐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최대한 매달 많이 찍고 이제 낼 거 내고 남은 거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빵꾸 나고 돈으로 메꿔넣기 시작하면 기사님들이 못 버텨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개인 택시는 사실 전체적으로 뭐 기사님들 수입이 줄어들어도 대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면허를 날리지 않는 이상 그게 그런 건 없죠. 반납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없고 가끔 이제 음주나 뭐 어떤 범죄의 문제로 인해서 면허를 한 어제도 보면 8개월 사이에 한 18분, 19분 정도가 날리셨죠. 그런 분들은 그냥 생돈 1억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회사 택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회사 택시는 결국은 기사님들이 찍어오는 매달을 바탕으로 돌아가죠. 그 매출을 바탕으로 회사가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기사님들이 네, 빵꾸가 나기 시작하고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면 기사님이 줄죠. 그러면 기사님이 줄면 회사는 더더욱 어려워지죠. 자, 거기에서 결국은 안 좋은 회사가 오히려 그 산학금을 사실상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어디에서 사장이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건 답이 없고.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부정적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더 부정적으로 가버린다. 반면에 개인 택시는 그냥 서로 전체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하지만 버티는 성격으로 되죠. 그래서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자, 그리고 어느 분께서 화물차 운행 중인데 택시로 넘어갈까 해서 방송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안이 와서 콜을 받을 때 휴대폰이 아니라 큰 태블릿을 씁니다. 그 X 표시를 작아서 못 누르겠다고 하시니 폰 대신 태블릿 써보시면 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그 타블렛을 거치하기가 위치가 참 애매해요. 이게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실제 기사님들은 타블렛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블렛 설치하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큰 화면 있잖아요. 화면 자체에서 테더링 그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뭔가 그, 네, 그냥 폰처럼 써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 태블릿으로 크게 해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유튜브님, 그 YCC님, 그분도 방송에 보시면 타블렛 설치해서 굉장히 편하게 하시죠. 그분 정도면 진짜 운행 환경에서는 편한 거죠. 태블릿 써서 거기에서 큰 화면으로 잡기도 하면서 큰 화면으로 뭐 지도 같은 것도 바로바로 보시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제 차에는 이게 거치하기가 위치가 애매해요. 근데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분께서 그 10년 100만 킬로 보증에 대해서 과연 그게 잘해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음, 쌍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KG가 됐지만 아주 까다롭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개조해버리면 일반 그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쪽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카니발 운행하면서 굉장히 좀 쫄았고. 근데 쌍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체험앤 팔 때도 그랬고 사실 그 가스를 개조해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해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토레스 같은 경우에 뭐 가스가 있고 택시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유도리가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스차도 마찬가지죠. 막 차가 한 30만 킬로 탔는데 연비나 뭐 상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쁜 건 당연히 기사님들이 감안하고 타는 거죠. 자, 전기 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제 30만, 40만 킬로 넘어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차를 딱 뽑았을 때는 완충하면 한 450km 가던 게 한 3, 40만 킬로 탔을 때 이제 한 완충했는데 390km, 380km밖에 못 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자체, 배터리 자체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행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 수리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이 나가는 게 두려운 거죠. 적어도 그건 없을 거잖아요. 자, 주행 가능한 거리가 줄어드는 건 상관없지만 수리에 대한 아예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최소한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배터리로 인한 것이다라면 적어도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죠. 그거조차 해결 안 해주면서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어차피 이건 시간 지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보증 기간 지난 차에 대한 그 수리 비용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는 기사님들도 카톡 많이 하고 SNS 많이 하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문 금방 퍼져요. 그럼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보증 기간 지난 차량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님들에게 빠르게 퍼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토레스도 어느 정도로 보증을 해주고 뭐 혹시 거부를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게 금방 퍼질 거예요. 결국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답이 나와요. 결국 여기에서 아마 기사님들이 스스로 깨닫겠죠. 네. 근데 적어도 지금 KG의 태도를 본다면 뭐 토레스 택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택시로 판매를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로 본다면 굳이 거기에서 보증 기간에 대해서 네. 너무 까다롭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히려 저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고민해보고 그때 가급적이면 토레스 택시로 바꾸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콜카드 글자가 이건 우버 얘기입니다. 콜카드의 글자가 일반 텍스트 크기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던데 나만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자세한 주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 그 카카오의 프로 멤버십처럼 지도로 표시해 주는 거. 근데 그 지도를 자세하게 표시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면 대충 위치만 해줘도 기사님들은 위치 다 알거든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지도 자세하게 표시하지 않고 위치만 대충 띄워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연세 많은 기사님들도 그 지도랑 탁탁 보면 그건 바로 알거든요. 그게 훨씬 직관적이고 좋을 건데 그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하는 게 더 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이제 그 주소를 보고 위치를 최대한 빨리 알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 머리로 이제 다시 지도 공부해야죠. 근데 여기에 또 글자 자체가 작다라고 이걸 키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핸드폰 자체. 자, 우버 앱에서는 글자를 키우는 기능이 없고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의 설정 자체에 들어가서 글자를 키우면 콜카드의 글자도 커져요. 근데 그러면 이 핸드폰을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핸드폰의 글자 자체도 다 커지거든요. 카톡이나 다른 데도 글자가 다 커져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글자 사실은 쓸모없는 주소가 너무 많아서 글자가 작아져요. 우버를 보면. 그래서 중간에 자를 건 좀 잘라버리고 딱 끝단에 단어만 딱 보여줘도 되거든요. 주소를 단축시켜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키고 오히려 표현해주는 글자 크기를 지금 한 2배 정도로 해서 뭐 어차피 기사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딱딱 보고 바로 이제 큰 글자를 보고 바로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사실은 우리 우버가 한국에 맞게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기사님들 한 10명만 모아놓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할 것만 좀 조절하면 진짜 카카오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좀 그러면 카카오가 우버가 많이 돈을 뿌리고 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뿌리는 돈은 밑 빠진 독이에요. 어차피 앱 자체가 바뀌어서
기사님들이 와 이거 정말 편하다, 정말 좋다 라고 하면 쓰지 말라고 해도 써요. 반면에 지금처럼 앱이 불편한 상태에서 보조 막 돈을 뿌려서 하면 단순히 돈 때문에 그래도 켜놓긴 하겠지만 그 지원하는 금액 없어지면 굳이 나중에는 또 안 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그 돈보다는 진짜 앱 자체가 기사님들이 정말 편하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주소 단순화시키고 글자 최대한 키우고 그 다음에 콜창 뜰 때 잘못해서 누르지 않도록 뭔가 방지 방법을 좀 만들어주고, 저도 솔직히 잘못 눌러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사님들은 더더욱 그런 실수들이 많겠죠. 그런 거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운행 중에는 콜이 계속 연달아 뜨거나 안 뜨거나 이걸 설정할 수 있게 좀 항목이라도 온오프로 만들어주고, 그 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카카오 프로 멤버십처럼 글자로 뜨는 게 아니고 손님의 위치가 지도상에 지도를 대충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점만 표시해줘도, 아니면 사거리, 지도에서는 사거리만 표시되어 있고 이름만 표시되어 있고 대충 점으로 어디만 있다 라는 정도로만 단순화시켜서 세부 지도 안 나오고 딱딱딱 콜창을 그렇게 띄우면 한 이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기사님들이 우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카카오 프로 멤버십 그 지도 하나 뜨는 것 때문에 우리가 3만 얼마 내고 썼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끊어버리긴 했지만 한 언제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프로 멤버십 계속 썼어요. 한 6달, 7달, 6달 정도를. 왜? 지도창 뜨는 그게 정말 편하거든요. 손님 직관적으로 딱 보고 어디냐? 그럼 뭐 이걸 내가 콜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딱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편해요. 그것 때문에 3만 얼마 매달 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좀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기사님들이 점점 편하게 만들면 가라고 해도 못 간다고요. 우버에서. 근데 오히려 앱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뿌려봤자 기사님들은 계속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익숙해지지 않고 뭔가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돈 주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우버가 좀 잘 돼야지, 그래야지 또 카카오도 수수료 내리고 경쟁하고 우버가 시장 점유율 올라가면 카카오도 위기감을 느끼고 수수료 좀 내리면 그러면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도 좋고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압도적으로 막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기사님들도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좋은 건데 왜 우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가맹 분들은 운행 중에 콜이 안 뜨나요? 가맹만 뜨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맹이거든요. 근데 비가맹 때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또 어제 잠깐 얘기 드리면 인천공항을 갔어요. 근데 저녁에 간 거예요. 애매해요. 이게 나올까 말까.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첫 번째가 있죠. 우버로 그냥 기다릴 것이냐, 그 다음에 아예 택시 대기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근데 고민하다가 우버를 안 기다리고 택시 대기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부터 실수했죠. 끝날 때까지 콜은 3개가 떴어요. 근데 그냥 나가기가 그래서 그냥 우버를 버틴 거죠. 대기장을 버틴 거죠. 근데 또 대기장이 하필 어제가 콜이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덜 빠졌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렸겠죠. 그래서 일단 저녁 먹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배에 거지가 들어서 저녁을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겸해서 대기장으로 들어갔어요. 1터미널. 근데 밥 먹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한다? 이제 자야죠. 충전해놓고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이게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10시? 10시, 11시? 그 정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았어. 도저히 못 버텨서 그래 시계 맞춰놓고 한 30분만 눈 감고 눈 떴어요. 근데 아직 조금 멀었어요. 약간 남았네. 그리고 눈 감고 뜨니까 12시 50분인가 1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정 지난 거죠. 누워있는 상태예요. 누워서 아직 저기 전광판 옆에 차를 세워놨는데 안 보여. 그래서 등받이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떴는데 시간은 슬쩍 보니까 12시 후반이에요. 이때부터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서 봐야 되나? 어차피 봐야 되긴 봐야 되죠. 근데 지나갔을까봐 너무나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타자 빙의해서 천천히 이렇게 쪼으면서 고개를 서울 일반으로 이렇게 봤죠. 봤는데 지났습니다. 제가 5,900 몇 번인데 그 일반은 5,900에서 다시 5,000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5,000대인 거예요. 한 30대? 20대, 30대가 지난 거예요. 제가 십몇 년 하면서 이제 한 세 번째 자버리고 못 나온 경험입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가 서울로 빨리 나왔죠. 나왔는데 뭐 서울에서 딱히 한 뭐 1시, 2시? 조금 안 돼서 서울 도착한 것 같은데 차는 안 막히죠, 당연히. 근데 딱히 뭐 콜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그냥 적당히 운행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우버 콜은 3개가 떴어요. 그래서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우버 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실수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긴 차로 나왔다. 무려 대여섯 시간 잠만 푹 자고 밥만 먹고 곰탕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요즘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회식하고 이제 위에 분이나 누가 이제 택시 태워주면서 돈 주죠. 아이고 그 드럼동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돈 주는데 그러면 뒤에 손님이 이제 받아가는 손님들도 있죠. 기사님 그거 요금 그 정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잔돈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운지 누가 돈 주면서 태워줘도 바로 근처 지하철에서 좀 내려달라. 그래서 내리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죠. 돈은 받아서. 그래서 확실히 불경기이긴 하구나 라는 것도 들고 이거 조금 다른데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주로 이제 여자친구죠. 그러면 집까지 가는 거 플랫폼으로 호출해주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겸해서 태워주는 거예요. 클럽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래 안녕 집 갈게 그러고 가끔 손님들이 다른 클럽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앱으로 불렀으면 앱으로는 손님이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클럽 앞에서 내리는지 아닌지 종료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고민이 돼요. 이거 오지랖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뭐 상관없을까? 가끔 이제 일반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손님한테 이걸 얘기해드려야 될까요? 이제 누군가 대신 태워줬어. 누군가가 불러줬어. 근데 불러준 사람은 안 탔어. 그러면 주로 이제 여성 손님이죠. 여성 손님만 타고 다른 데서 내릴 때. 바로 근처에서 다른 데서 내릴 때. 그래서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려드리고 끝내야 되나? 아니면 손님 그 플랫폼 앱에서는 이게 어디 내리신지 다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싸울 수 있잖아요. 너 집에 간다더니 뭐 다른 클럽에서 내렸어. 그러면 이제 그러실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우리가 이제 택시를 하면서 질환들이 있죠. 주로 이제 질환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허리, 그 다음 전립선, 그 다음 목, 그 다음 뭐 무릎, 그 정도. 그 다음 뱃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별로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허리, 전립선, 그 다음 목, 어깨, 무릎 이 정도죠. 근데 요 질환 대부분이 결국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알면서도. 결국 우리가 휴식을 많이 취해줘야 돼요. 가장 우리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의자입니다. 의자가 사실 삶에서 편하긴 하지만 허리에는 굉장히 지장이 가요. 다만 이게 젊을 때 혹은 이제 건강이 괜찮을 때는 바로 느껴지진 않죠. 허리가 나빠지는 건. 근데 허리는 대부분 나빠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막 찌릿찌릿하고 느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하실 분들은 절대 매출에 연연하면 결국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무리하게 계속 하죠. 근데 그게 건강이 바로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전립선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바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전립선도 그렇고 허리가 나빠졌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허리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기사님들 많으시고 그러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서는 한번 내려서 무조건 그냥 좀 주변에 좀 차 세워놓고 세울 수 있는데 좀 몇 발 걷고 뭐 한 100발, 200발, 300발이라도 좀 걷고 그다음 약간 뭐 살짝 띵뛰기라도 하고 몸도 스트레칭이라도 해주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당장은 이제 돈에 쫓기면 계속 더 매출 찍으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차에서 내리는 시간이 적고 근데 차에서 내리는 시간이 택시 기사님은 줄어들수록 빨리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손님까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네, 저기 하늘나라로 빨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택시 운행에서는 중간중간에 2-3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꼭 내리셔서 쉬시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저도 귀찮을 때는 안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내려서 그냥 핸드폰 어차피 콜 띄워놨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주변에 이렇게 계속 걷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택시 일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외국에 이미 장수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데. 근데 장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89 넘게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운동의 부분에서 공통점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자, 요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규칙적으로 걷거나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89 넘어서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결국 장수하시는 분들의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이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운동 과격한 거에 등산하고 막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0분, 31시간 정도를 걷기만 해도 건강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게 활동해주고 걸어주셔야지. 그래도 근력이 덜 빠지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보행이라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 소화가 잘 되고, 당연히 건강이 좋고,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자,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순화시키면 장수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그냥 가볍게 걸어요. 동네도 걷고 어디 걷고 우리 같으면 일하다가 조금 주정차 단속 덜한데 그냥 차 세울 수 있는데 세워놓고 근처에 10분, 20분 걷고 또 그걸 몇 번 하면 1시간 되잖아. 그렇게만 해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운동 방법 다예요. 그게 다예요. 막 등산하고 달리기 하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도 되죠. 근데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연세 드셨을 때는 이제 관절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과격한 운동 자체가 안 좋고 그냥 규칙적인 활동적인 걷기 정도 하루에 30분 1시간 그걸 일주일에 7일까지는 아니고 한 6일 정도만 해주셔도 장수하는데 운동은 다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제 얘기 드린 거 우버 끌어올려서 취소하는 근데 그걸 댓글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걸 꽤나 하시나 봐요. 이게 좋긴 좋아요. 부담이 안 되고 좋긴 좋은데 한 2일째인데 은근 귀찮네요. 아 그걸 자동으로 좀 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되도록 계속 쓸어올리고 누르고 또 다시 켜고 쓸어올리고 누르고 켜고 또 다시 아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좋긴 한데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우버는 콜이 조금 더 떠있죠. 근데 어제 보니까 서울에 이제 새벽에 공항에서 포항하고 한 1시 반, 2시 정도에 도착해서 우버 콜이 간간히 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강남의 빈차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빈차가 그렇게 수두룩하니까 우버콜은 원래 그래도 약간은 늦게 기사님들 다 이제 연세가 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작은 글자를 보기 위해서 다 기사님들이 글자를 보다 보니까 카카오보다 좀 늦게 수락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글자가 작아서 기사님들이 글자를 본다고 일찍 못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 2시 넘어가니까 진짜 저도 바로 몇백 미터 근처예요. 근처 눌렀는데도 다른 기사님이 먼저 수락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면 사실은 글자를 안 읽고 그냥 수락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야, 새벽 2시, 1시, 2시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콜이 없어지니까 기사님들이 우버 콜조차도 안 보고 그냥 막 잡으시네요. 야, 진짜 밤이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 한 2시, 2시, 3시 그때 이제 이태원도 가고 강남도 가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한강 한남대교 건너는데 서로 맞은편에 빈택시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있던 나는 이제 야, 이태원에 손님 없네? 강남에 좀 있겠나? 라고 해서 빈차로 강남으로 가고 강남에 계신 손님들은 또 야, 강남에 손님 없네?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들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태원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한남대교에 빈차들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제일 손님 없다라는 분명한 표가 뭐다? 한강 다리를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빈차들이 서로 많이 보이면 그건 진짜 그날은 손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야, 한 2시만 넘어가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남에 오니까 뭐 노란 빈차등이 보이니까 딴 건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게 밤이 이렇게 짧아지면 어떡하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버텨야죠. 그나마 산악금이 없는 개인 택시는 매출 좀 줄어들면 곰탕 먹을 거 매일매일 먹을 거 2, 3일에 한 번 먹고 아니면 3, 4일에 한 번 먹을 거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안 먹고 지출 줄이면 되는데 아, 회사 택시 기사님은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고인물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어떻게든 찍어내지만 이제 막 6개월, 1년 안 된 분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 진짜 버티시기 참 힘드시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사님들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더더욱 회사에서는 또 산악감이 올라가니까 더 힘들죠. 참 뭔가 답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참 다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악착같이 버티십시오. 곰탕 자꾸 얘기 드리지만 저도 사실 곰탕 거기 못 먹으러 간 지가 한 달 됐어요. 가격도 오르고 돈도 부담되고 그래서 매출도 요즘 다 엉망인데 사치 부리면서 그 곰탕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지 못 먹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곰탕집 가서 곰탕 드시는 분들은 부르주아예요. 돈 많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운행 잘 하십시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거 택시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요거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요건 이제 소나타 진짜 많이 보이죠 이제는? K5 잘 운행하셨네요. 그랜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코나 택시는 이제 한동안 이제 그 팬데믹 때 보이다가 이제는 거의 안 뽑으시겠죠? 회사 택시도 개인 기사님들도 거의 뽑으실 이유가 없고 아마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야, 요 K7은 그랜저랑 비슷한 그때 거 아닙니까? 관리 잘 하셨네요. 거의 이 정도면 한 60만 70만 타셨겠죠. LF 이분도 차 깨끗한 거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운 좋게 뽑으신 것 같고 개인 소나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 예쁩니다. 또 확실히 차가 커 보이고 요건 좀 특이한 겁니다. 뽑은 지 얼마 안 된 SM6 회사 택시예요. 보니까 아, 이게 마지막에 팬데믹 마지막에 소나타가 워낙 없으니까 아마 대피차를 보통 회사 택시들이 르노는 회사 택시를 잘 안 뽑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로라도 뽑으신 것 같아요. 차 깨끗하고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뽑으신 것 같아요. 하다 뭔가 제가 잠깐 했던 곳이라서 마음이 짠하네요. 그래도 토스랑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좀 예전보다는 손님이 좀 늘어났겠죠? 그리고 네. 그래도 타다가 좋은 게 얘들은 오히려 우버가 해야 될 걸 타다가 해요. 그러니까 손님에서는 아직 좀 아시겠지만 타다는 앱을 꾸준하게 계속 발전시켜서 기사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나 전체적으로 앱 자체로 보면 카카오, 우버, 타다라고 할 때 사실 타다의 앱이 가장 좋습니다. 기사님들이 쓰기에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손님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요즘 수소 택시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K5 신형 확실히 많이 보여요. 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소나타 대기하시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건 근데 일반 은색은 아니고 약간 쥐색 그레이 느낌이네요. 요즘에는 성남 기사님들은 덜 신고하시죠? 제발 좀 서로 신고하고 그러지 맙시다. 택시끼리. 알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빈차면 어떡해. 거기서 어떻게든 달고 나와야지. 서로 신고하고 이래봤자 서로 피곤해요. 성남 기사님들. 요즘 가장 공공의 적 비슷한 거 이제 김포택시죠. 참 타 지역 택시를 많이 배척하죠. 김포택시가. 김포 지역에서.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김포택시 번호만 보면 서울 그 경기 뭐뭐 해서 김포택시만 보면 신고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러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김포 콜은 받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김포 기사님들 그러지 맙시다. 서로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많이 늘어나고 손님 뭐 많이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택시는 아직 덜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꾸릴 수 있겠죠. 근데 거기도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서로 맞아 들어가면 결국 김포택시 기사님들도 서울 나오시고 경기 다른 지역 가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껄끄럽게 신고해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얼굴만 붉히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소수의 기사님들만 신고할 거라고 믿습니다. 야, 이건 LF이신데 깨끗해요. 차가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도색도 보면 제 짝인 거, 제 칠인 거 보니까. 이분도 거의 뭐 이 정도면 6, 70만 타셨겠죠. 그리고 지금 LF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폐차 기간이 끝났죠. 다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요게 연장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연장해서 10년, 11년까지 연장 가능한 그 상태이신 거죠. 그러면 이런 기사님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죠. 거의 마지막까지 하다가 그 신형 소나타 나오면 그걸로 이제 대배차 하니까 거의 이 정도면 뭐 70만, 80만이니까 돈 엄청 벌어준 차인 거죠. 진짜 이런 건 효자입니다. 아이오닉 5 신형이죠. 휠. 참고로 가까운 시점에 그 할인 얘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쓰려요. 제가 이제 아무 할인 없이 3,800에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재고차가 거의 뭐 5,000 한참 넘어가는 게 할인 한참에서 보조금까지 받고 한 3,800대, 3,000 후반에 살 수 있을 정도래요. 물론 이제 그게 신형이 아니고 재고이긴 하지만 제가 거의 택시 깡통 3,800에 산 걸 생각하면 일반 택시가 아니고 일반 버전 5,000 한참인 게 지금 재고차가 할인해서 3,000 후반대라고 하니까 뭔가 속이 쓰리죠. 근데 이게 하반기 내년엔 더 그래요. 어차피 하반기 내년에는 전기차 자체가 계속 안 팔려요. 지금 테슬라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오늘도 가격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국산차는 더 안 팔려요. 그러면 하반기 가고 내년 가면 할인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아이오닉 신형 같은 경우에도 내년 넘어가면 올해 생산분 재고가 또 쌓일 거예요. 그러면 할인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대폐차 기간이 거의 끝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굳이 전기 택시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하반기 가면 할인 더 많이 하고 그 다음 내년 가면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지 말고 한 4달, 5달만 지나도 재고차 되잖아요. 그럼 할인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할인 받고도 더 상급 라인업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굳이 뭐 여러분들이 당장 전기 택시가 필요한 게 아니면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가장 그때. 물론 이제 진짜 저보다 훨씬 비싼 걸, 비싼 라인업을 진짜 할인 없이 더 비싸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좀 뭔가 요즘에 전기 택시 할인 소식 들으니까 뭐 그냥 솔직히 배가 아프죠. 저는 이제 깡통으로 3,800 주고 샀는데 일반 택시용도 아니고 일반 차량 등급 높은 거 5,000 한참 되는 게 지금 3,800에 재고차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1년 돈 번 거 하면 뭐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괜히 속이 쓰려요. 그래서 전기 택시는 무조건 늦게 사시라 라는 겁니다. 차는 예뻐요. 그리고 공간 넓고 괜찮아요.
다만 이제 저기 뒤에 와이프도 달렸죠. 뒷창문에. 지금 재고는 저기 뒤에 와이프가 없어요. 구형은. 요건 재밌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요건 사실은 택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아마 이분도 렌트카일 겁니다. 지금 휠 보면 휠도 약간 깡통 아니고 상급인 걸 보면 이게 렌트카로 괜찮게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지금은 이제 구형 K5죠. 네. 근데 요 구형 개인 택시 K5 앞에 바로 뒤에 신형 K5가 손님 모시러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사님은 거의 저기 운전석에는 저기 검정 테이프도 안 띈 거 보니까 진짜 거의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뽑으신 것 같아요. 꽃갈도 완전 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구형 뒤에 바로 신형 K5 택시 기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차 예뻐요. 많이 다르죠. 요건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측면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구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예쁘고 또 좋은 게 저기 보시면 깜빡이가 위에 있죠. 오른쪽 들어가니까 저 오른쪽에 깜빡이 켜진 거 보이죠? 깜빡이 켜진 거 보이죠?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랜저도 지금 그렇죠. 깜빡이가 밑에 범퍼에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는 바짝 붙어버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K5나 소나타는 저기 위에 브레이크 등 근처에 깜빡이가 있어서 그건 좋습니다. 네. 더 비싸게 주고 좀 안 줘. 이건 네. K5나 소나타는 가격도 그렇고 확실히 지금은 정답입니다. 특히 이제 K5는 가까운 시점에 엄청 보여요. 그러면 아마 지금 메다집에서 작업하는 K5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한두 달 지나면 소나타 대기가 쫙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소나타가 1년이지만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소나타 대기가 쫙 빠지면서 K5로 대거 넘어갈 거예요. K5는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지금 상황도 좀 안 좋고 하이브리드만 잘 팔리고 다른 차들은 다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K5 렌트에서 엄청나게 밀어낼 거예요. 결국은 소나타도 대기가 엄청 빨리 빠질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소나타 K5 같은 건 이제 하반기 되면 금방 나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더더욱 전기 택시는 안 팔리니까 하반기 내년 되면 더 할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상으로 굳이 급한 분 아니시면 그냥 버티면 무조건 차 싸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소나타 K5 금방 받으니까 네, 하반기나 내년 정도까지 좀 버텨보십시오. 요거 아직도 저는 요거 우버 요게 신형 요금 회사 택시네요. 요게 신형 이제 띠입니다. 서울 요것도 서울차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요게 보니까 검정이랑 흰 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택시에서는 그 가끔 그 꽃담 황토색 있잖아요. 그건 흰색 띠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일반 개인 택시는 검정색으로 요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네, 언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또 어제 오늘 택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으로 얘기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이렇게 다음 내일 영상에서 주저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가 지금 7월 중순 후반까지도 지금 기상청 예보 보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10일, 15일 이상은 그냥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날씨도 계속 이렇게 꿉꿉하고 습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네, 비도 오다 말다 계속 그러니까 창문 뭐 조금이라도 방수로 좀 닦아 놓으려면 잘 닦아 놓으시고, 그리고 네, 운전 조심하시고, 철판 같은데 미끄러운데 무조건 조심하시고, 비는 안 와도 기본적으로 습하기 때문에 혹시 더 미끄러지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조심해서 사고 없이 집으로 퇴근하면 생택시 잘하신 겁니다. 돈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집으로 무사히 간다라는 생각으로 길거리에서 서로 빵빵거리고 그래도 그래 너는 짖어라, 그래 어디에서 개가 짖네 그러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십시오. 감정해봤자 요즘 덥고 이런 날 서로 맞춰 해봤자 좋을 거 전혀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또 저녁 운행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